$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장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 지난번에는 저희가 농업 관련한 맞습니다. 기업들 쭉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자료를 보니까 보안, 그렇죠. 또 클라우드 컴퓨팅. 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네.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ETF도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보안 관련해서 오늘 굳이 딱 가지고 나오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보안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디지털 전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최근에 뭐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 어디 전산이 조금 마비가 됐다든지 뭐 잠깐 뭐 은행 어플을 못 쓰게 되면은 굉장히 난리나죠. 불편함을 느끼고 뭐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어도 이제 뭐 현금을 쓴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환경이 만약에 사용을 못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디지털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전환만 하면은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고객들의 뭐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 뭐 보안을 도입한다라는 게 사실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실리는 없단 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게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지 못했다면은 네. 앞으로는 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보안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날 거고 관련 업체들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 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쪽 보안 업계로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점점 그들이 많은 이제 서비스 사용료를 받고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불을 지핀 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원격 근무 같은 걸 많이 하고 그쵸. 그리고 뭐 재택 수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서 사실은 이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럴 때 이제 보안이 좀 허술하게 되면 이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뭐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보안 업체들의 요새 조금 뭐 주가도 좋고 그리고 뭐 실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작년에 좀 화두가 됐었던 게 이제 로그4j라는 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 사실은 저희도 뉴스를 보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서버에서 네. 서버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조금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조금 대책을 좀 세울 정도로 이 보안에 좀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문제가 좀 커지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나니머스가 뭐 네. 러시아를 공격한다 그래서 막 마비를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해커 군단이 뭐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 기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 있는 뭐 전산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면 그만큼 이 관련 기술들이 또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들이 발전하는데 보안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아 해커들이 뭐 이때는 이제 러시아를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술들이 생겼다면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안 업계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이제 화면이 나왔었는데 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한 연 1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이 뭐 사이버 보안 업체인 메디언트라는 데를 인수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근데 인수를 할 때 57%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할 정도로 뭐 이쪽에는 굉장히 조금
예, 뭐 많이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보안 관련된 산업의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런 네네. 상황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과 또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점점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쓴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사면 옛날에는 뭐 디스크 같은 거라든지 뭐 CD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 넣고 네. 그걸 깔아가지고 설치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접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접속을 해서 인터넷 환경 하에서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기업이 사용하는 평균 어플리케이션이 한 거의 90개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쓰겠죠. 뭐 메일도 보내야 되고 뭐 오피스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분석 툴이라든지 협업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들이 점점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술은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그러면 얘네들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이제 뭐 회사도 그렇고 뭐 군대도 그렇고 일정 조직들은 그 안에서만 쓰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만 보안을 해주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회사에 들어가지 회사에 이제 내가 직접 가야지 회사에 있는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 있었고 회사에 못 가면은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던 환경인데 그건 이제 좀 구시대적이고 요즘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환경에서 내가 집에서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면은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면서 이와 관련된 보안 기술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클라우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딘가에 나의 뭔가 개인적인 자료를 이렇게 업로드해 두는 게 아직까지는 좀 제가 그렇죠. 구시대적인 네네. 그런 발상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뭔가 업로드면 남이 볼 것 같고 뭐 보지 안 되면 될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밀스러운 네, 자료들이 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는 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저는 그래서 보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보안의 최근에 사실 그 강조는 컴퓨터가 생기고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네네.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트렌드도 조금씩 더 달라지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트렌드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보안 업계에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거든요.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 소위 말해서 트러스트.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 그건 제가- 무엇도 믿을 수 없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자체도 뭔가 많이 바뀌죠. 뭐 대문자를 넣어라, 맞아요. 뭐 특수문자를 넣어라.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면은 그 밑에 뭐 이상한 그림 같은 데서 숫자를 문자 한다든지 쓰라고. 무슨 그림 안에서 버스를 뭐 고르라든지 네.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OTP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이 다중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네가 어떤 디바이스를 쓰던 상관없이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입력하면은 이제 접속을 허용을 해줬다면 지금은 나 너 못 믿겠으니까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보안을 강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고 이게 점점 이제 많은 곳에 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 같은 데서도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이제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만 하면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자동적으로 로그인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뭐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로 트러스트 환경 하에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가 결합이 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세시라는 개념입니다. 세시. 예, 세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엣지마다 다 이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그러네요. 이제 뭐 이런 관련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운 이제 얘기들이 많아서 최대한 좀 쉽게 많이 풀어서 뭔가 말씀을 문이 드리고 더 있는데,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들어갈 뭔가 이렇게 접속할 그렇죠. 때. 기존의 방식으로 보안을 한다면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하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보안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보안을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세시의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이거를 도입을 하려면 결국은 이 업체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그러면은 니네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안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줄게 라는 이제 개념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관련된 기업을 기업, 좀 그렇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어렵죠. 기업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예, 많이 맞습니다. 또 예.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은 팔로알토. 네, 팔로알토라는 기업이고 이게 보안 업체들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뭐를 하고 예,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고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팔로알토라는 업체는 결국 말하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저 장비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방화벽이라는 장비예요. 방화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뭐 윈도우 같은 거 쓰다 보면 방화벽에 막혀가지고 그렇죠. 뭐 설치가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보안을 하는 방식이 이 방화벽이라는 장비를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서 밖에 있는 네트워크와 안에 있는 네트워크 사이에 저걸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접속을 된다 안 된다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 장비 안에다가 뭐 시스템 프로그램을 깔아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케이. 근데 네가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접속한다 그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어플리케이션별로 나눌 수 있는 장비를 처음 개발한 회사가 이 팔로알토라는 회사예요. 그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장비를 팔아야 되는 처음에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장비 판매 비중이 거의 한 80% 90%가 됐고 거기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가 뭐 10% 20% 정도가 됐다면 점점 이제 장비보다는 소프트웨어 구독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이제 장비 판매는 한 20, 30%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은 7, 80%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예,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랑도 일맥상통을 하는데 옛날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사 내에 있는 것만 차단했다면 된다면은 요새는 회사가 그 자기네들 서버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통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베이트한 서버와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같이 이용을 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서버는 이걸로 막아놓고 그리고 클라우드는 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막아놓고 뭐 이런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장비를 팔면서 이 보안업계에서는 방화벽 하면 팔로알토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얘네들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쪽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단순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 벌 줄 아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집에서 있는 TV 시스템만 봐도 우리가 뭐 TV 뭐 보려고 하면은 그 기계 하나 뭐 주잖아요. 뭐라 그러죠? 모뎀 같은 거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실 그 기계에서는 발생되는 수익이 딱 끊기잖아요. 사고 나면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뭐 TV 더 뭐 콘텐츠 보면 돈 내고 그렇죠. 하는 그런 거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팔로알토도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 관련된 보안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게끔 함으로써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접속 허용하고 안 하고 정도의 수준인 네. 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막 범람을 하다 혼재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 진짜 서울에서 접속을 하고 집에서 접속을 하고 어떤 애는 부산에서 접속을 하고 네. 뭐 해외에서 접속을 하고 이런 접속을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비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뭐 인터넷,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오피스라든지 이제 뭐 본사라든지 집이라든지 모바일 뭐 핸드폰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보안을 시키고 어떤 보안 정책을 시킬 거냐를 얘네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뭐 굉장히 뭐 다양해요. 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치사한데 뭐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얘네들이 뭐 구독의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제공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이제 뭐 구독을 한다 그러면 니네가 뭐 고장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알았어 고쳐줄게 뭐 영업시간 안에 고쳐줄게 뭐 이런다면은 구독을 좀 많이 해갖고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딱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뭐 사업을 잘 하는 거고 그리고 점점 이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결국은 뭐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공격 방식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흔히 들어봤던 게 디도스 공격 이런 게 있었죠. 많이 들어봤죠. 예, 그냥 뭐 접속을 계속 시켜가지고 서버를 다운시키는 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요새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흐름으로 뭐 파일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뭐 확장을 시켜서 그게 뭐 다른 거를 건드리고 뭐 그걸 빼내오고 막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하나의 기술들에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연구팀이 뭐 매일 업로드를 한다. 우리가 처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보안 정책을 깔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막으면 된다라는 것들도 쭉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업 분야를 넓혀가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고객사의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더 네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맞습니다. 쓰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1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고객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주요 지표로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기업도 뭐 흑자 적자를 거의 적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팔로알토가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왜냐면은 얘네들 사용하는 이제 뭐 R&D 기술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막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막 좋다 이런 기업이 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 판매 업체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다 보니까 이게 밸류를 되게 애매하게 받아요. 장비로 받기도 애매하고 소프트로 받기도 애매. 약간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게 100만 달러 이상 사용하는 이제 고객의 증가가 분기 평균 20%가 넘어갑니다. 분기에 20% 이상 이런 고객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객들은 사실은 한 번 도입을 하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기반을 쌓으면서 얘네들이 점점 더 뭐 매출도 많이 올리고 뭐 실적도 이제 뭐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경영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스코도 있고요. 뭐 체크포인트라든지 포티넷,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기업들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업들보다 어쨌든 간에 이 팔로알토가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금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도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 자체도 이제 꾸준히 분기별로 20% 이상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구 금액이라든지 뭐 그리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상 최고가. 예,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사실은 얘네들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점점 더 도입을 지금 안 했던 그런 보안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한 기업들도 점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서두에 좀 잠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도 요새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엣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나오는 게 엣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데이터 처리를 다 데이터 센터에서만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고 모든 데이터를 거기다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슨 슈퍼 컴퓨터들이 막 연산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하기 위한 조그마한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만드는 이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이제 그냥 일반 데이터 센터고 걔네들이 한국에다가 지네들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이게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미국에 바로 접속을 하면 힘드니까 여기에 접속을 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고 그거를 또 다시 보내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 어려운 개념이에요.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비슷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이게 무슨 굉장히 좀 소린가? 인상 쓰고 있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엣지 컴퓨팅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더 많이 쓰이니까. 보호해야 될 디바이스들이 더 그쵸.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인 G스케일러. G스케일러. 예. 얘네들은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뭐 비슷해요. 뭐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이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온 기업인데 얘네들은 설립 초기부터 우리는 이 장비가 앞으로 필요 없을 것이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무조건 간다.
2008년부터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클라우드를 통한 보안 방식을 연구를 해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뭐 상업화가 돼서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 엣지 컴퓨팅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얘네들이 전 세계에 자기네들의 15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우리가 보안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의 접속의 중간에 이제 Z스케일러가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회사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를 접속을 하면 그 데이터가 이 Z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먼저 가서 네. 파악을 해서 얘는 안전하다, 얘는 안전하지 못하다를 파악한 다음에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시 그 회사의 서버로 보내서 이걸 연결시켜 주는. 네, 뭐 어렵죠. 네,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증권회사를 다니니까 네. 증권회사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뭐 부산에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근데 이제 광주나 부산에 있는 우리 지점이 이 우리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고객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데이터가 이제 따로 서버에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축을 했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 장비, 팔로알토 같은 장비를 그 지점에 가면 데이터실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꽂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게 장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 정책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보안 정책을 썼는데 조금 더 좀 강한 보안 정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거기 가서 서버실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든 장비를 뭐 업데이트를 하드웨어든. 해줘야 되니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지점이 100개다. 그러면 100군데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이 정책 바꾸고 싶어. 그럼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그렇죠. 업데이트. 그냥 클라우드 서버만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예전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택근무하면 불편하다는 소리만 많이 듣잖아요. 이게 뭐 접속 자체가 안 예. 되는 회사도 많으니까. 그렇죠. 접속하기가 힘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예전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따라서 뭐 여러 뭐 법적인 이슈들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해결이 되면서 이 관련된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Z스케일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면서 뭐 하루 1,600억 건씩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처리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이제 보안 정책을 또 좋은 정책을 계속 내놓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매일 20만 개 정도의 보안 업데이트가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뭔가 가늠이 안 돼요. 그렇죠. 20만 뭐, 개. 뭐 몇억 개, 뭐 네네. 20만 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복잡한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 느낄 수 없는 그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얘네들 Z스케일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자기네들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모든 애들이 다 일단 여기다 접속을 한번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굉장히 뭐 어렵죠. 네, 어려운 기업인데 네. 그래도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점점 대세가 될 거고 이 보안 업계에서도 계속 이쪽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뭐 세시 같은 것들을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양의 뭐 이렇게 기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지금 화두는 뭐고 누가 도입을 했느네 뭐 어떻게 할 예정이네 뭐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간 관계상 뭐 많이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네. 예,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전하게 사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직 도입을 안 한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이쪽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애들의 매출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수익이 나면서 주가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Z스케일러의 주가는 작년 고점 그러니까요.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어요. 예, 많이 좀 밀렸죠. 뭔가 그러니까 이 실적 자체는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면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그 저 예상치를 많이 틀렸습니다.
너무 높게 잡았나요? 예, 너무 높게 잡았죠. 좀 자신감이 표현이었는지. 근데 요새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예, 굉장히 예상치 높게 잡았다가 이게 한 번 틀리면은 봐주는데 두세 번씩 틀리면 야, 자신감이 니네 너무 넘쳤군요. 너무 니네 뭐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얘네들의 실적이 망가졌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지금 뭐 이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니까요. 네. 한번 좀 유념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안 계속해서 뭐 강조되고 있고 더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분야 보안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뭐 채팅창에 베토벤이냐 모차르트냐 둘 중에 이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토벤 쪽이 조금 더 머리가 짧다고. 베토벤으로 네, 주식시장계 베토벤 우리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